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요즘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원자재 섹터에서 1위를 차지하신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돼서 감사드리고요. 2026년 한 해에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투자 전략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재 쪽에 금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맞습니다.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이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 1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발전 또 광물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원자재 쪽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우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에너지 패권 또는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에너지라든가 핵심 광물에 공을 들이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중심에 에너지와 핵심 광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 이후에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에 좀 성공하긴 했지만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또 동기간 핵심 광물 시장 내에서도 공급망의 그 점유율을 상당 부분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또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테크주의 상승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결국 핵심 광물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공급망에서 결국 점유율 확대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그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결국 원자재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에너지 또는 핵심 광물을 둘러싼 이 점유율 확대 그런 경쟁 자체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원자재 시장의 공급망에서도 상당 부분 이 공급망 교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교란은 결국은 원자재 시장 또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이 빈번한 상방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주요 원자재들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 보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4% 중반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려 아연도 들 수가 있겠죠. 다만 고려 아연은 오늘은 하락. 일단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정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대 AI 강국을 사실상 목표로 한다라고 네. 보게 되면 이 AI가 성장하는 동안에 필수적인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이 공급망 확보는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재련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는 부분은 확고히 지금 다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핵심 광물의 가장 핵심은 저는 여전히 광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련이라든가 이 제철 쪽에 저희가 1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광업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사실상 좀 투자를 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히토리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또 정상회담이 한 4월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이 관전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결국 히토류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핵심 광물이기도 하지만 아마 작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중국이 항상 카드로 가지고 나온 그 카드 자체가 히토리였다라고 좀 보시면요. 결국 이번 4월에도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보되 결국은 중심은 히토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1년 동안 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를 하면서 다시 또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완화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라도 사실상은 방법을 쓰긴 할 텐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라든가 또는 핵심 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뭐 그린란드에 광업을 투자를 하거나 이 처리 시설들 자체를 또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수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미중 협상의 재료 자체가 히토류라든가 또는 핵심 광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협상의 그런 수위 자체를 또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는 있다라고 보더라도 또다시 이 히토류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타코 트레이드가 언제든지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국제유가의 동향. 최근에는 국제유가 배럴당 한 6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한 변수가 되고 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또 이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을 좀 주목하되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주목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연초 이후에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가 뭐 최근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이란 간의 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 유가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를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권까지 좀 상승을 시키긴 했는데 뭐 저희가 뭐 연초 1월에 나왔던 미국 EIA라든가 또는 오펙이라든가 IEA 주요 기관들의 석유 시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 연초 이후에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00에서 또는 300만 배럴에 달하는 공급 우위라고 하는 전망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전일 간밤에 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부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려 놓긴 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사실상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거냐 아닐 거냐. 이 막힌다라고 보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가 석유 시장에 이런 공급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실상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물가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경우에는 결국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란에 대해서 이 공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자체는 단순히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그 압박의 수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 저희는 지정학적 긴장이 엄청나게 유가의 폭등으로 갈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이긴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루 평균 일평균 300만 배럴 정도 규모의 공급 우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상반기까지는 국제 유가 배럴당 60달러권 유가 자체가 이란 미국 간의 그런 텐션을 보면서 좀 유지될 수는 있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 전망이 공급 우위를 유지한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원유 재고의 증가세 자체가 국제 유가의 하락세라고 하는 전망에서는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원유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하반기에 특히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뭐 원자재 2026년 전망에서 올해 WTI 가격에 대한 전망을 배럴당 45달러에서 70달러로 좀 제시해 드렸던 바 있는데 뭐 연초처럼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조금은 다시 고조되는 구간에서는 뭐 70달러 가까이 유가가 반등하는 뭐 전일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봉쇄에 따라서 이 공급망이 엄청나게 뭔가 교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70달러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좀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국제 유가는 뭐 60달러를 하회하는 게 아니라 50달러를 하회할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으신 금은 가격. 연일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해주신다면요. 뭐 저희는 2025년의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제목을 금운동으로 밸런스 잡기라고 하는 제목을 좀 지어봤었고요. 또 2026년 전망 제목도 금운동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좀 말씀드려왔는데
1월 말일 날 금 가격이 10% 급락을 하는 가운데 은 가격이 30% 네. 폭락을 하면서 뭐 최근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상당히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 가격이 뭐 10%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미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여전히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들 자체에서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게 되면 연초에 금 가격이 급락을 했던 또는 특히 1월 말에 급락을 했던 배경에는 지난해 금 가격이 약 70% 상승을 했고 은 가격이 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1월 한 달만 금 가격이 한때 25% 상승을 하고 은 가격이 70%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것과 맞물려서 CME 그룹의 뭐 연일 증거금을 인상을 한다라든가 또는 저희 케빈 워시 지명에 따른 네. 과거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긴축 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거기다가 저희가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달러화 강세를 또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필요했던 시장에서 결국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 은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완화 기조화에서 강세 사이클을 지속하는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미국 연준이 상반기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자체가 잠시 동결 기조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여전히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금은 오히려 쉬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가격 조정 구간에서 다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금운동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원자재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원자재 투자 전략을 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떠냐를 상당히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최근에 주식 시장이라든가 또는 IMF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그림만 보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좀 보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구리 가격과 안전 자산을 대표하는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라고 하는 카파 골드 레이쇼는 저희가 최근에 금운동 가격이 다들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실물 경기 자체는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다. 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다라고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나와야지 사실상 경기가 좀 탄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저희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금과 구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랠리를 펼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금리는 여전히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는 금리와 유일하게 역행하는 원자재는 저희는 귀금속 섹터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금 가격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숨 고르기를 좀 겪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희는 연말까지 보게 된다라면 금이 가장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원자재 섹터의 1위를 차지하신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